오늘은 손톱이나 발톱 주변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박테리아나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갑주의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갑주의염은 손발톱 주위에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며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조갑주의염은 손톱 주변을 뜯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 가시나 바늘에 찔린 경우 등으로 인해 세균이 침투하여 주로 발생하며 춥고 습한 환경에서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갑주의염이 생기면 손톱 주변이 붓고 벌겋게 되며 통증과 고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급성과 만성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조갑주의염은 대개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며 손톱 주변이 붉고 부어오르는 증상을 보이며 간혹 고통스럽거나 고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급성 조갑주의염은 손톱을 깎다가 실수로 주변 피부를 다치거나 비누나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자극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에 의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조갑주의염은 반복적인 자극 노출로 인해 주로 곰팡이균류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만성 조갑주의염의 증상으로는 손톱 주변이 붓고 알록달록한 변색과 가끔씩 통증이 나타나며 만성의 경우 증상이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주부, 요리사 등 물에 손을 자주 담그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만성 조갑주의염이 잘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처럼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이 신발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마찰과 압력이 발톱과 그 주변의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발톱 주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갑주의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붓기와 홍반인데, 손톱 주위 피부가 붉게 변하고 부어오르며 감염 부위가 아프고 누르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는 조갑주의염 환자분들이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괴로운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염증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 부위에 고름이 차면서 농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거나 갈라질 수도 있으며, 장기적인 염증이 지속될 경우 손톱의 모양이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손톱이 두꺼워지거나 울퉁불퉁해지며 갈색으로 변하는 등 손톱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갑주의염과 헷갈릴 수 있는 질환으로는 흔히 생인손이라고 불리는 연조지겸이나 봉화지겸 초기 증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조갑주의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주변 조직으로 감염이 퍼져서 생길 수 있는 봉화지겸과 구분이 중요한데, 봉화지겸은 피부 아래 연조직에 생기는 염증으로 조갑주의염보다 감염의 범위가 넓고 증상이 훨씬 심각합니다. 급성 조갑주의염이 심해지면 봉화지겸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증상일 때 병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갑주의염은 주로 손발톱 주변의 피부에 국한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일반적인 피부염은 다양한 부위에 생길 수 있고 원인도 알레르기나 접촉 등으로 다르며, 조갑주의염은 대부분 상처를 통해 세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하여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갑주의염은 면역력이 좋다면 며칠 안에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방치할 경우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치료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할 경우 염증이 심해지면 고름이 차오르게 되는데, 고름을 짜지 않고 그대로 두면 주변 정상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 녹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손발톱이 빠지거나 염증이 주변 조직을 넘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뼈까지 감염시키는 골수염이나 봉화지겸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봉화지겸으로 진행되면 수주간 정맥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골수염으로 이어지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질환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갑주의염의 완치 방법은 원인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급성 조갑주위염의 경우 주로 세균 감염이 원인이므로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여 치료하며 대개 손톱에 영구적인 손상 없이 5일에서 10일이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성 조갑주위염의 경우 주로 곰팡이 감염이 원인이므로 항진균제를 포함하는 일반 의약품으로 치료하거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크림 또는 타크로리무스 크림을 도포합니다. 만성 조갑주위염은 치료되는데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름이 심하게 형성된 경우 항생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데 이럴 때는 병원에서 국소 마취를 한 후 고름을 직접 제거하는 절개 및 배농술을 받아야 합니다. 농이 있다면 집에서 짜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은 주로 고름이 차오른 경우 고름을 제거하는 배농술의 형태로 시행되며 의사가 고해상도, 정밀 초음파 등을 활용하여 피부 아래 조직의 염증 깊이와 고름의 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고름이 명확하게 관찰되면 절개 및 배농술을 통해 고름을 제거합니다. 중증 장애가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만성 손발톱 주위염 환자분들에게 손발톱 주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갑주위염에 사용되는 약물로는 주로 박테리아 감염 시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며 곰팡이 감염의 경우 항진균제를 사용합니다. 자가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연고로는 클로트리마졸 또는 케토코나졸 등의 항진균제 연고를 쓰며 스테로이드 크림을 사용해 염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크림을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연고를 발라도 증상이 심해지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조갑주위염은 예방이 정말 중요해서 작은 습관만 바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손톱 관리 시 손톱을 너무 짧게 깎지 마시고 손톱 주변의 거스러미를 손으로 뜯거나 깎아내면 감염 위험이 있으니 소독된 손톱깎이나 가위를 이용해 잘라내야 합니다.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작거나 타이트한 신발은 발가락과 발톱에 압력을 가해 조갑주위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충분히 공간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손과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인데 습기와 열은 세균과 곰팡이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손을 씻고 난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하며 물과 접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핸드크림이나 오일 등을 틈틈이 발라 손톱 주변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하는 것도 좋은 예방 방법이며 네일아트나 리무버 사용은 손의 수분과 유분을 빼앗아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치료법으로는 따뜻한 물에 손톱 또는 발톱을 15분에서 20분 동안 담가줍니다. 하루에 3번 이상 반복하면 통증과 붓기를 줄여주며 따뜻한 물에 소금을 넣어 만든 소금물로 목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염증이 난 부위를 추가로 자극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피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장갑을 착용하여 화학물질이나 더럽혀진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조갑주위염의 예방과 회복을 돕는 좋은 음식으로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의 회복력을 높이는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오렌지, 딸기, 브로콜리 등에서 비타민 C를, 아몬드, 해바라기 씨, 올리브 오일 등에서 비타민 E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연어나 아보카도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식품들은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으며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고기, 생선, 계란 및 콩류는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반면에 나쁜 음식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몸의 방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공된 음식과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충분히 수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몸 전체의 기능 유지와 함께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갑주위염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흔한 피부 감염이지만 작은 상처로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되며 붓기와 통증이 심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조갑주의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슬기로운 질병생활 채널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